안녕 여러분, 현정입니다. 저한테 종종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하나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사실 저는 대학생 때부터 말하는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한 것도 있지만 이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서사의 위기라는 이 책을 가지고 이것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화제의 작이죠. 한병철 작가님의 서사의 위기라는 책인데요. 제가 한병철 선생님을 너무나도 좋아해서 이번에 신간이 나오자마자 바로 구매해서 읽어봤습니다. 우리 요즘에 스토리텔링이라는 말이 굉장히 붐처럼 이르잖아요. 그래서 자신만의 스토리가 있어야 하고 그것을 잘 텔링해야 돼, 그걸 잘 판매해야 돼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서 소개를 할게요. 처음에 펼치자마자 이런 문장이 나와요. 지금 우리는 스마트한 집에 예속되어 있다. 억압도 저항도 없이 삶을 게시하고 공유하고 좋아하도록 지배당한다. 새롭고 자극적인 뉴스거리가 넘쳐나는 시대, 이슈에서 이슈로 빠르게 이동하는 사람들, 스스로 자기 존재를 정보로 전락시키는 사회에서 개인은 각자의 이야기, 즉 서사를 잃고 우연성에 휩싸인 채 폭풍우 한가운데서 부유한다. 무언가를 끊임없이 공유하고 타인과 교류하면서도 고립감을 느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스토리텔링은 스토리셀링이라는 자본주의의 달콤한 무기가 되어 마치 의미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유혹한다. 스토리는 서사가 아니다. 스토리, 즉 정보는 끊임없이 등장하는 다음 스토리로 대체되어 사라진다. 그럼 헷갈리죠. 도대체 스토리와 서사가 무슨 차이일까?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서 스토리는, 즉 정보는 끊임없이 등장하는 다음 스토리로 대체되어 사라진다. 우리 인스타그램 스토리 기능 아시죠?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 막 박음질 될 동안 계속해서 이야기가 정보화되어서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서사는 나만의 맥락과 이야기, 삶 그 자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올리는 스토리도 한 일부분의 이야기일 뿐이지 우리 삶 그 자체다? 과거랑 현재랑 미래가 막 다 연결되어 있다? 한 사건들을 이야기한다? 사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서사라는 뜻을 찾아보면요. 어떤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글의 양식. 서술자가 어떤 사건의 전개 과정을 개연성 있게 전달하는 양식. 제일 쉽게 떠올려보면요. 그림책 혹은 옛날 이야기를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심청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심청이가 이러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윤동수의 몸을 빠뜨렸대와 같은 그러한 양식을 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사의 특징을 조금만 더 찾아보면요. 설명을 삼가는 것은 진정한 이야기하기의 필수 조건이다. 서사는 설명을 자제한다. 자, 여러분, 우리 세상에 요즘 얼마나 자세한 설명들이 있나요? 스토리텔링, 나를 스토리텔링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자세한 이야기들의 이어짐이 있어야 되는데 한 부분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옛날에 엄청 힘들었는데 이러이러한 사건을 겪어서 이러한 과정을 겪었고 나는 이렇게 성공을 했어 와 같이 한 부분을 위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스토리를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서사는 설명을 삼가해요. 되게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모든 걸 내보이지 않는다. 이야기는 그 힘을 내면에 모은 채 보존하다가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도 다시 펼쳐낼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정보는 완전히 다른 시간성을 보인다. 자, 우리가 지금 실시간을 보고 있는 정보들은 시간성을 띠지만 이 서사, 옛날 이야기들과 같은 것들은 굉장히 오래 구전되어 오죠. 시간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삶과 이어져서 언젠가 다시 꺼내봐도 아, 그런 교훈이 있었지. 아, 그런 공동체 의식이 있었나 보다 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문학 심리 코칭을 하면서도 많이 느낀 게 옛날 이야기를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분들도 많으시고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불친절한 이야기가 도대체 왜 필요하며 왜 그게 없어서 난리냐라고 할 수가 있죠. 이야기의 서술자는 이야기할 내용을 경험에서 얻는다. 직접적 경험일 수도 있고 들은 것일 수도 있다. 그러고는 자신의 그러한 경험을 다시금 듣는 사람의 경험으로 만든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문학 심리 코칭 나의 심리 정리기는요. 옛날 이야기로 신청하신 분과 같이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굉장히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설명이 자세하게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아요. 중간중간 뭔가 뻥뻥 비었어요, 이야기가.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예를 들어 이 땅이 아이에게라는 책을 한번 볼게요.
땅의 아이에게라는 책은 행복을 찾아 떠나는 이 아이의 이야기거든요. 아이가 땅에게 물었어요. 그러자 땅이 대답했어요. 제 말 들리나요? 아이야, 난 항상 듣고 있단다. 행복을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행복을 찾아가는 건 어려운 일이란다. 하지만 길을 알려줄 수 있지. 땅이 말했어요. 정말 행복을 찾아 떠날 거니? 물론이에요. 아이는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라고 하면서 이 아이가 행복을 찾아 떠나는 과정이 이 짧은 그림책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아까 이야기에 대입을 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아이가 대뜸 땅에게 물었어요 라고 시작을 해요, 여러분. 왜 땅이야? 왜 땅한테 이 아이가 물은 거야? 그리고 이 땅은 어딘데? 어느 지역인데? 얘는 가족은 없나? 친구는 없나? 왜 혼자 있지? 그런 수많은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생각해 볼 수 있죠. 왜 행복을 찾고 싶어 얘는? 행복을 왜 찾으려고 했던 거야?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우리는 이 아이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이 사이사이에 비어있는 이야기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서 아까 방금 읽어드렸던 이야기의 서술자는 이야기할 내용을 경험해서 얻는다라는 말이 적용이 됩니다. 제가 코칭을 할 때 이 아이는 왜 행복을 찾아 떠났을까요? 왜 땅에게 물었을까요? 비어있는 이야기에 당신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라는 것을 묻는데 그 당신의 생각이 그냥 나오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압축되어서 나오거든요. 누군가는 이렇게 물어요. 저한테. 왜 근데 이 아이는 혼자 갔을까요? 그게 바로 비어있는 이 서사에 내가 맥락을 집어넣기 시작하는 순간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수많은 정보와 수많은 스토리에 쌓여서 이렇게 비어있는 맥락을 내 경험에 빗대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고 있는 거죠. 업데이트 강박은 삶을 불안정하게 만든다. 과거는 더 이상 현재에 유효하지 않고 미래는 최신의 것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며 그 폭이 좁아진다. 현 시점에서 다음 현 시점으로, 하나의 위기에서 다음 위기로, 하나의 문제에서 다음 문제로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다니는 삶은 생존을 위해 마비된다. 문제 풀기에만 몰두하는 사람에게 미래는 없다. 서사만이 비로소 우리를 하여금 희망하게 함으로써 미래를 열어준다. 즉 이 말이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 내 일상을, 그리고 남이 업데이트한 것들을 계속해서 보죠. 인스타그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보성 글들이요. 그것을 보고 또 새롭게 올라온 정보들을 보고 또 새롭게 올라온 정보들을 보죠. 그 정보들이 새롭게 올라오면 과거에 있었던 정보들은 당연히 잊혀지게 마련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맥락이 생길까요? 절대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삶은 단순히 문제 풀기에 몰두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현재만 있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그 사이에 내가 겪었던 사건, 그 사이에 만났던 사람들, 그 사이에 내가 깨달았던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오로지 눈앞에 보이는 정보들, 눈앞에 보이는 현재에만 몰두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런 삶이 왜 필요할까요? 근데 생각해볼까요? 인간의 기억은 서사적으로 작동한다.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억은 서사적으로 작동해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땅이 아이에게라는 그림책을 보고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우리의 기억에 의존해서 상상해 볼 수 있고 대화를 해볼 수 있는 건데, 이 이야기는 사건의 선택과 연결에 기반을 한다는 거죠. 즉 선택적으로 진행된다. 내가 쭉 1년의 이 삶을 살아왔는데 이 삶에서 내가 선택하고 기억하는 결과들로 나의 철학이 만들어지고 나의 생각이 만들어지는데,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느냐라는 거죠. 기억된 삶은 필연적으로 그 사이사이에 틈이 존재한다. 반면 디지털 플랫폼은 빈틈없는 삶의 기록화에 관심이 있다. 덜 이야기될수록 더 많은 데이터와 정보가 생성된다. 디지털 플랫폼에서는 데이터가 이야기보다 더 가치 있다. 서사적 성찰은 요구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요, 생각할 틈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요. 하나의 정보를 보고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런데 아까처럼 이 아이는 왜 혼자 떠났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는 순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게, 왜 혼자 떠났을까? 나는 여행을 혼자 떠나고 싶었을 때 언제였지? 혼자 떠나보니까 어땠지? 그러한 나의 과거들, 기억들을 꺼내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막힘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나갈 수 없다. 심리적 장애는 막혀버린 이야기의 표출이다. 치유는 환자들의 이야기의 막힘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말로써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다. 환자는 스스로 자유롭게 이야기할 때 치유된다.
이야기는 치유력을 발휘한다. 사실 이 문장이 문학 심리 코칭을 하고 있는 저에게도 굉장히 많은 울림을 줬던 책인데요. 코칭을 하다 보면 막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항상. 그러게, 얘 왜 이랬지? 이 주인공은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했지? 그러한 막힘이 있는데, 사실 그 막힘이 어디인지, 그리고 이 막힘이 왜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말로써 표현한 시간을 가지는 거죠. 그렇게 표현하면서,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이러한 상처가 있었구나. 내가 이러한 감정을 꽤 오래 가지고 있었구나. 그러한 순간이야말로 진정한 치유라는 거죠.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내 안에 있는 기억들을 꺼내서 이야기할 때, 그때 치유가 된다, 치유력을 발휘한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왜 말 잘하는 방법 이야기하다가 서사로 왔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저는 되게 저 또한 인생에서 되게 굴곡이 많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감정적으로. 그 감정을 좀 그냥 내버려 두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항상 되돌아봤어요. 그때의 과거가 나한테 지금 어떤 영향을 미쳤고, 그것 때문에 나는 이러한 선택을 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나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의 경험을 어떻게 결론 내릴 거야? 라는 작업을 스스로 하는 것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 안에 철학이 생기고, 철학이 생기다 보니까 당연하게 어떤 주제를 던져도 그때 나 그거 생각해봤었는데 나는 이러이러한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했던 것 같아 라고 지금처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수많은 정보 속에만 쌓여 있다면, 내가 서사적인 성찰, 사색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혹은 타인과 대화를 한다 라고 했을 때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왜 아니라고 생각하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하는, 아까 이야기했던 막힘의 순간이 오는 거죠. 이 막힘의 순간을 뚫는 것은요, 내가 이러한 생각을 했다, 이러한 생각을 한다 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연습을 해야 됩니다. 즉, 말을 많이 해봐야 돼요. 내가 말을 못한다고 해서 타인과의 소통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가벼운 모임부터, 혹은 친구와의 대화부터, 친구와의 정보만 듣고, 혹은 요즘에 이슈되는 것들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비어있는 틈에서 맥락을 막 만들어서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 상상이 진실은 아니겠죠. 왜냐면 요즘에는 하도 이슈거리가 많은데 가십거리도 많고 가짜뉴스도 많으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내 맥락을 만들어보는 연습들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 있어서 두려움이나 막힘이 조금 줄어들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는 순간이 올 겁니다. 여러분들 내면에 있는 서사를 찾는 시간을 꼭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어렵다면 언제든지 문학 심리 코칭 나의 심리 정리기를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